응? 잘 보이시나요? 아, 이거 삼각대를 다 잡아. 여기 아까보다 가격이 더 낫죠? 커피를 아메리카노 한 잔을 하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당나라, 아 맞아, 아까 얘기한 게 이제 위에 있는 청평사로 가서, 그때 고려 시대 때 고려 청평사로 가서 고려 청평사로 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제 이 양반이 저기 그 스님이 이제 여차저차 저 그냥 상사병 귀신이라고 그렇게 하지, 상사병 귀신하고 저 이제 당나라 공주하고 그 에달프 사연을 듣고 이제 천평사에 있는 이제 저기 좀 약간 주지승급 그 선수 있거든요. 이 양반들이 이제 회의를 해요. 아주 참 사정이 딱하고 한데 어떻게 할까? 저 당나라 공주하고 저 상사병 공주가 너무나 딱한겨.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청평사 이제 저기 스님들이 이제 거시기를 해버려요. 아 여기네 얘는. 아, 잘 들리시나요, 제 말이?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제 여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천도제를 지내야겠다. 하늘에다가, 길을 열어주는, 제라. 그래서, 천도제예요. 하늘길이란 뭐냐면, 저 귀신이, 하늘로 다시 갈 수 있게끔, 원래 있는 대로 갈 수 있게끔 제를 올려다는 제사예요. 그래가지고 천도제를 지내줘요. 어떻게 지내냐, 하늘에다 해가지고 이제 저기 이제 그 스님이, 그 젊은 그 처음에 상담했던 스님이 이제 당나라 공주하고 저기 이제 먼저 저기 뭐냐, 그 상사병 귀신하고 상사병 귀신하고 거기서 영혼 혼례를 해줘요. 보통 이제 이게 사랑이 안 이루어지고 한쪽이 귀신 상태가 되면 영혼 혼례라고 귀신 혼례를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거기서 영혼 혼례를 치고 저기 여기서 다 이게 첫날밤까지도 다 지내요. 귀신하고 첫날밤 못해요. 이제 그렇게 지내준다고 하면 그 귀신이 한이 풀려요. 한이 이게 있으면 이게 자기 자리로 안 가. 그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그 한을 맺힌 걸 풀어주기 위해서 이 당나라 공주하고 이제 저기 이걸 갖다가 이제 저기 거시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이걸 갖다가 같이 왔던 이제 비서가 이제 당나라 그 저기 거시기 저기 황제한테 그대로 얘기해서 너무나 이제 열받잖아. 이것이 이놈의 자식이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내 딸이, 귀한 딸이, 저기 뭐냐, 이게, 저기, 정신병 걸려. 너 때문에, 죽은 너 때문에, 귀신 때문에 정신병 걸려 죽겠네. 거기서 또 저기, 천도제까지 하고, 이게 무슨, 저기, 이게 영혼 결혼식까지 했다고 하니까, 영혼 혼례까지 했다니까,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사서에 보통 났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당태종 이제 입맛에 맞게 이제 저기 사관들이 그걸 이제 위작을 해서 이제 그게 내려가요. 이제 그 위작을 내려온 이제 바탕으로 한 게 지금 현재 요게 이제 나중에 중국 그 사서에 있던 내용이 우리나라 보니까 이거 관광 상품 오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다음 생 이야기예요. 다음 생에 이 두 양반이 내려올 때는 역사적으로 뭔가 큰 일을 틀어내기 위해서 부부의 인연법으로 내려와요. 네, 부부의 인연법으로 내려와요. 그럼 항상 이 토끼종족 이성은 저기 여자로 태어나고 저 상사편 저 양반은 원숭이 종족으로서 같이 연합해서 뭔가 사업을 하러 와요. 그 다음이 뭐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고려 그 옛날 몽골 막 할 때 강화도 천도할 때 강화도로 천도를 풍수적으로 옛날에 그걸 갖다 알고 몽골군이 물에 약하고 바다에 더 약하다는 걸 알고 강화도로 도성을 옮기자고 제안한 게 김준이에요. 원래 사서에는 어떻게 나왔는데 김준? 맞나? 김준 장군. 김준일 거야, 아마. 이 양반이 최충 눈에, 최씨 무신정권 다 아시죠? 최씨 무신정권 때 최충 눈에 들어가지고, 이 양반이 원래 도망 노비였는데, 도망 노비들이 절로 들어가가지고, 절에서 스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해서 살다가 나중에 잡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도망 노비는 불가에 귀가를 해도 노비는 노비야. 이게 어린 나이에 이제 도망을 쳐서 이런 절간에서 많이 이런 도망 노비들을 감춰줘요. 그럼 나중에 동자승으로 얘네들을 이게 신분 세탁을 해. 근데 나중에 이게 무슨 요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무슨 거기 걔가 뭐야 최충을 막 죽이자는 불교 쪽에서 그런 운동이 약간 반혁명적이라고 그 당시에 하여튼 불교 쪽에서 그게 일어났는데 이제 그거를 소탕하는 도중에 이제 옛날에 신분이 애매모호한 그때는 옛날에 들어갈 때는 동자승이었는데 나올 때 보니까 이제 거의 13살, 4살? 5? 그 정도 13살, 4살 정도 이제 큰 거야. 옛날에 13살, 4살이면 성인이었어. 옛날에는 다 성인으로 취급을 해줬어. 얘가 신분 애매해.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쪽 어디에서 이렇게 도망 나온 노비야. 그럼 그 당시에는 이제 무신 정권이기 때문에 그냥 다 몰수야. 그 최씨 무신 정권이 다 가져가 그냥 그 애매미한 옛날 도망 노비들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김준이 옛날 드라마도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끌려가가지고 이제 고초를 받으면서 이제 스님으로 살다가 이제 나중에 동자승으로 어렸을 때 이게 노비로 도망갔다가 동자승이 됐다가 나중에 한 4-5살? 거의 이제 성인이라고 봐야 돼. 4-5살. 그 정도 나이에 이제 그게 신분이 발각돼가지고 이제 최충 집안으로 끌려가요. 이제 노비로. 근데 그 당시에 무신정권 시대에는 노비 중에서도 노비가 같은 노비가 아니에요. 노비 중에서도 거의 막 높은 고관 대작 귀족보다 더 권력을 휘두르는 노비들이 있어요. 이제 얘네들이 뭘 하냐면 그 최씨 무신 증권이 이게 무신 집안이잖아요. 그러면 이 무신 집안에서 전쟁이나 어디에서 난을 제압하거나 이게 큰 공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노비 신분을 갖다가 그거를 해탈을 해주고 그 집안에서 관직을 줘요. 집안에서 어떻게 관직을 주냐고요? 참고로 옛날에 최씨 무신정권 때 그 최씨 집안이 최충이 고려 왕보다 힘이 더 셌어요. 그냥 고려 왕은 허수아비 종이쪽 하르기 왕이었고 실질적인 모든 국정 이게 무슨 도방 무신 도방 회의가 있어요. 다 거기서 다 회의를 다 결정을 내고 그리고 나중에 조정하고 호족인들이 모이고 조정들이 모이는 이제 왕들이 모이는 그 회의가 있어요. 얘네들은 무조건 도방에서 이게 결정했으니까 니네들 이거로 승인해 하면 얘네들 승인 안 하면 이제 목이 땡강 나가는 거야. 아무 힘이 없어. 저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럼 최씨 무신정권에서 큰 그 집안의 가신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게 일본의 가신도 그게 비슷하게 최씨 무신정권 시대 때 그 가신이라는 개념이 그때 간 거예요.
옛날에 그 일본은 그 전에 가신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저기 삼별초가 도망가면서 그 문화가 이제 뿌리를 내린 게 그 일본의 그 사무라이 가신 문화가 그때 뿌리를 뭐 내린 거예요. 그 전에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럼 예전에는 이제 그게 뭐 어떻게 하냐면 노비 중에서 자기가 비록 노비이지만 자기가 공을 세우면 조정에 있는 대신 못지 않은 권력을 얻어요. 당연히 신분 나중에 이제 그 일반 신분으로 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가신이라고 해요. 가신이 뭐냐? 집가자의 신하신자예요. 가신.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신하 하면 왕 밑에 신하 딱 이게 조선시대는 이게 다 확실히 명백하잖아요. 조선시대는 신하 하면 그 조선의 그 녹을 먹는 관직에 있으면서 저기 녹을 먹는 신하 딱 이게 딱 확실한 이게 하잖아요. 근데 고려시대 때 무신정권 그러지가 않았어요. 가신이 뭐 집가자예요. 집가자가 어떤 뜻이냐? 보통 최고 이제 고려시대 때는 이걸 알아야 그 주요사항을 다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기 집가자가 신하신자 가신. 가신이 뭐냐면 예를 들면 최고 큰 대집안이 누구냐? 최씨 무신지권 집안, 최씨 집안이었어 그 당시에는. 최씨 무신지권에서 큰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노비가. 그럼 나중에 신분 세탁을 받고 저기 조정까지도 출산을 해요. 그리고 최충 아니더라도 무신 집안 중에서 이제 가신들이 밖으로 나가면 이제 그 옛날에 예를 들면 척준경 잘 아시죠? 척준경 이 양반도 신분이 그렇게 좋지 않고 미천한 신분이었는데 김준인가? 하여튼 김준 이 양반을 몇 번 살려줘요 몇 번. 저기 이게 전쟁 중에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이쪽도 이제 큰 이제 집안이 일어서요. 척준경 기반으로 척씨 집안이라고 해요. 척사과? 하여튼 그 척씨 집안이 일어나. 그럼 이쪽 집안에서 또 가신들이 일어나요. 이제 이게 이런 얘들 가신이랑 개념이 이걸 봐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이 문화가 최씨 무신권 집안이 넘어와서 일본에 그 전에는 내가 알기로는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가신 뭐 주군하고 가신 문화 이런 게 없었어요. 이제 이게 고려 그 무신정권 때 최씨 무신정권 때 해가지고 그 문화가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때 삼별초들이 이제 다 나중에 도망을 어디 가냐? 저기 처음에 강화도로 도망갔다, 진도로 도망갔다, 제주도 도망갔다. 나중에는 일본으로 다 도망가죠. 이제 그때 그 문화가 다 이제 그 사람들이 퍼지면서 이제 그 가신 문화가 그때 생긴 거예요. 일본이. 이 말 하면 또 일본 분들 무시라고. 그럼 우리가 뭐 그 전에 없었다. 예, 그 전에는 그런 뭐 가신 문화라는 개념. 그 전에는 좀 이런 말 하긴 그런데. 약간 좀 약간 뭐라 할까 약간 선사시대 비슷한 삶을 살아요 일본이. 그 생활 양식도 그렇고 결혼이란 풍습이 없었어요 거의. 결혼이란 풍습은 귀족 약간 높은 부족장들끼리 간에 이게 정혼 관계를 하기 위해서 좀 그런 거나 있었지. 정혼을 해도 뭐 이게 꼭 자기 남자하고만 이게 하는 부부간에만 그 관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게 하니까. 일본은 원래 그 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결혼한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이제 이런 이제 외부의 문화가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반강제적으로 이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이제 그런 문화를 갖다가 이제 좀 이게 좀 강제적으로 이게 주입이 돼요 문화가. 좀 이해가 되시나? 이제 외부에 이제 이런 대륙으로 한반도에 사람이 들어가면서 그런 문화가 이제 정착이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거 해요. 이제 그 문화가 하도 짙으니까 그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마을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 그리고 이게 근데 애는 잘 낳아. 근데 애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다.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게 보통 그 일부 일처제라고죠. 일부 일처제가 왜 이게 나중에 저거 하게 되냐면 전쟁이라는 게 이게 전쟁이 한번 휩쓸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예전엔 전쟁해가지고 살아남고 제일 강한 놈이 수많은 여자들을 독식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게 평화로운 시기가 되면 남자 반 여자 반이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옛날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처럼 자기도 막 저기 여자들 여러 명 데리고 막 이게 하고 싶어. 근데 저기 남자가 한 명, 여자가 한 명 1대1이야. 남자 반, 여자 반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일으키죠. 이제 여자를 이제 자기가 서로 독식을 하고 이제 싸움을 하게 돼. 마치 숫사자들이 암사자들을 많이 이게 거느리기 위해서 숫사자들을 죽이거나 쫓아내요. 마치 그런 일이 발생.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도 이게 질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법이라는 개념을 그때 일부 일처제자라는 법이라는 개념을 그때부터 이제 법제화가 생겨요. 일부 일처제다 무조건. 이게 법제화가 그렇게 생겨요. 보통 이 전쟁이 먼저 한번 이게 전쟁 문화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전쟁 문화가 이게 한번 휩쓸고 가면 이제 그런 일부 일처제가 저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질서를 잡기 위해서 법제화를 하는 게 일부 일처제 법제화예요. 보통 일부 일처제는 역사적으로 청동 문화 시기가 발발하면서 전복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저기 사람들이 남자들을 이제 여러 여자들 이제 그 거닐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이제 저기 자기 충족하고 싶어하면 이제 서로 피튀게 싸우게 되겠죠. 남자들이 여자를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일처제라는 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근데 예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뭐 쳐들어올 일도 없고 자기네들끼리 전쟁할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지형을 보면 이게 다른 부족으로 가라잖아요. 걸어서 못 가요. 배 타고 한참 가야 돼. 그리고 일본 바다가 굉장히 파도가 세요. 태평양 쪽 이쪽이. 그래가지고 다른 부족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굳이 뭐 저기 가가지고 전쟁할 일도 없고 이제 그런 문화가 청동 문화 같은 게 일본이 보면 청동 문화가 별로 없어요. 일본 박물관에 보면 청동 저기 유물이 별로 없어요. 영국 박물관에 가보면 청동 유물이 없어요. 자 저기 북유럽은 있었나? 북유럽은 좀 있었던 걸 알고 있고 이게 바이킹들이 옛날 청동 문화로 해가지고 이게 많이 털어먹으러 온 적도 있고 여기 프랑스나 프랑스 이쪽도 청동 문화가 없어요. 청동 유물이 없어요. 얘들은 거의 철기 문화로 들어가요. 예, 이게 일부 일체제하고 청동 문화, 청동 그 저기 병기 시대하고 같이 이게 움직여요. 이게 시대적으로. 보통 청동기가 발발이 안 한 전쟁이 별로 없는 시대는 일부 일처제가 정착이 안 된 나라들이 겁나 많아요. 뭐다 일로 왔냐?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당 현종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부 얘기, 뭐다 이렇게 이쪽으로 왔냐. 한참 이게 나왔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요게 이제 상사배 보고 당 공주하고, 요거 이제 거시기를 해요, 이제. 이래서 천도제를 해가지고, 이제 저기 영혼 결혼식도 시켜. 영혼 혼례도. 그럼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얘들이.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은 그 인연법을 갖다가 다시 해서 내려와요. 근데 그 간절한 사랑의 그 인연을 다시 하고 싶은 그 자석같이 끌어들이는 그 인연법을 천신들이 이용해요. 역사를 어느 시대에 뒤틀리기 위해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이야기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부터 얘기를 할 거니까 천신들이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생에 저 공주하고 저 상사편이 어떻게 태어나냐면 다음 공주에는 김준으로 태어나요. 저 상사편이. 그리고 저 당나라 공주는 최충의 저기 손녀 딸로 태어나요. 이게 최충 원래 최씨 집안에 여기 왕과 같아. 여기 최 한 명이 왕보다 더 세. 왕은 그냥 저기 허수아비야. 그 최충 다음으로 최모식이 이제 그 장남이 이제 한데 그 장남의 첫째 딸이에요. 최충 장남의 첫째 딸로 태어나 이 양반이. 옛날 고려 시대는 조선 시대와 다르게 여성들의 파워가 셌어요. 특히 여성들이 이게 힘이 세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그 집안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을 갖다 예전에는 여자들이 그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됐잖아요. 근데 고려시대는 그게 됐어요. 옛날 조선시대는 6.25 이게 국가였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어지간한 남자들이 하는데, 남자들이 시원찮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집안에 있는 여성 중에서 특출난 여성, 딸들이 있을 거 아니면 딸한테 누구를 주냐, 저기 약간 신분이 너무 좋으면 안 돼. 그러면 이게 흡수가 돼 버리니까 그쪽 집안에. 신분이 좀 귀족 집안인데 신분이 약간 낮으면서도 그 남자가 굉장히 자기 개인 실력이 어마어마하고 능력이 뛰어난 애를 갖다가 대릴사에 비슷하게 이게 들여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통해서 그 가업을 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보시면 최충의 그 장남이 이제 있는데, 그 최충의 장남이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 장남 그 양반이 나중에, 근데 다음 자기가 이해하였는데 저기 아들 둘이가 있어. 쌍둥이였나? 아니면 연년생이었나? 하여튼 아들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옛날에 견훤을 갖다가 왕 둘이 견훤을 갖다가 예전에 저기 거기 견훤 아들 그 2명 있잖아요. 견훤을 갖다가 저기 죽이려고 했던 그 부유자 아들 둘 있잖아요. 신검이하고 양검인가? 머시기검 둘, 하여튼 양검이들 있잖아. 둘검이들. 걔네들이야, 걔네들이. 그래 나중에 최충이 걔네들 중에 한 명을 죽여버리죠.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제 김준이 보니까 이게 그 첫째 애를 죽이고 둘째 애를 갖다가, 근데 드라마에 보면 자기 저기 김준의 저기 그 사랑하는 여인, 그건 픽셔널 가명구고, 이게 하여튼 저기 거시기에 김준이 이제 선택을 해요. 김준이 얘가 낫다. 왜냐하면 첫째 애가 살기도 세고 얘가 개망난이야. 완전히 개차반 왕 개차반이야. 내가 걔네 둘도 현생에 태어난 걸 제가 직접 보질 않고 계속 이게 SNS로 계속 지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형제로 태어나. 얘들 항상 형제로 태어나. 옛날에는 견훤 아들로 태어나고, 이번에는 저기 최충의 장남의 저기 아들 둘로 태어나요. 쌍둥이였던가 연년생이었던가. 그래가지고 저기 한 명을 죽여요. 최충이. 한 명 해가지고 걔한테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너무 폭력적이고 얘 개차반해서 걔를 죽이고, 둘째를 갖다가 이 최씨 무신 조건을 이으려고 하는데 얘도 개차반이야. 그리고 굉장히 무능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기 최충의 장남이 다음에 최씨 남자한테 이어줘야 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후생이 얘가 딸은 저기 당나라 공주 얘는 저기 자기 본처에서 나온 내 딸밖에 없었어. 딸 하나밖에 없었나? 둘인가? 하여튼밖에 없었고, 이제 그 아들 둘은 기생인가? 얼굴은 굉장히 이쁜데 노예였나? 기생인가? 광귀였나? 막 굉장히 이쁜 좀 이게 사창가 여인이었던 거 알고 있어요. 광귀. 이게 일본으로 따지자면 이게 게이샤인. 게이샤르가 더 저기, 이게 기생보다 광귀보다는 게이샤르가, 게이샤르 문화도 이게 다 연결돼. 게이샤르 같은 여인한테 태어난 아들이 그 두 아들이야. 이해가 되시나가? 근데 신분도 신분이지만 애들이 개차반이야. 첫째가 개차반이라서 이게 너무 폭력죄라서 죽여버렸고, 이제 한 명 둘째가 있는데 얘도 개차반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 자기 딸이 이게 굉장히 얘가 선하고 이게 리더로서 이게 자기가 봐도 얘가 진짜 남자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남자로 태어났으면 얘한테 저기 우리 가문을 이 가문에 저기 이어주면 왕보다 더 저기 높은 권력이야. 고려에서는 왕도 이 집안의 저기 최고 사람 말에 이게 껍벅 죽어야 하니까. 그래 그 당시에는 이제 하죽으면 이렇게 가문이 세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가문이 좋은 남자들을 안 들이고, 가문의 힘이 약간 귀족 가문인데 힘이 없는 귀족에 아주 이게 능력이 뛰어난 남자 한 사람으로서는 뛰어난 사람을 대립사회처럼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김준을 갖다가 이게 여기저기서 이걸 갖다가 저기 하는 거야. 제가 됐다고. 얘가 보니까 막 가신들 보니까 얘가
저기 막 천부경이나 화엄경이나 막 경서를 갖다가 얘가 이 경서 같은 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스님들도. 근데 얘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예전에 스님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내용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학을 가면 이게 저기 절로 유학을 가요, 보통. 그러면 이게 경서 같은 걸 막 이게 풀어주니까 보통 얘가 아니다고 얘를 갖다가 막 청거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기 우리 저기 이 저기 당봉주라고 하겠습니다. 당봉주가 그 김준한테 홀라당 빠져요. 상사병이 걸려요. 이제 그때 이제 저기 뭐냐 토끼 종족 위에서 천신들이 상사병에 빠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 환경을. 그 원래 얘네들 영혼이 자석같이 부부의 연을 하면 서로를 알아봐. 저 사람하고 내가 지금 인연을 맺어야 할 걸 알아. 전전생이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이 양반도 그렇고 김준도 그렇고 서로가 상사. 근데 김준은 자기가 얘기를 못하지. 왜냐 워낙 자기 신분이 미천하니까. 최씨 집안에 저기 그 노군이라고 저기 노예 군인이에요. 노예 군인이야 자기는. 근데 자기는 이 집안 노예고, 저 여인은 이 집안의 저기 최고 김준이라는 어르신의 최고 어르신, 왕보다 더 힘이 센 어르신의 따님이야. 내가 어떻게 언간 생심이지. 속으로는 당연히 이게 저기 너무 이쁘다. 저 여인 저기 뭐냐 뭐라고냐 하는데. 근데 저기 이 양반도 이제 신분이 미천하지만 김준이 자기의 당분이란 걸 이걸 영적으로 딱 알아봐. 그래가지고 상사병에 빠져. 그래서 나중에 그 상사병 벗어나기 위해서 막 저기 절에 가서 막, 그때는 불교 국가니까 절에 가서 뭐 하면서 아유 우리 김준님하고 저거 인연을 맺으시게 해주시옵소 하면서 막 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근데 저기 최충의 장남은 싫지. 노예를 갖다가 내 사이로 들이는 게 싫지, 당연히. 그래서 다른 남자들을 갖다가 겁나게 이게 좀 자기가 마음에 들었던 남자들을 갖다가 이게 선을 보게 해요. 근데 저기 당나라 저기 그 김준 딸내미 이 양반이 다 싫다고 다 퇴짜를 놔버려. 대놓고 얘기해. 나중에 자기는 김준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김준하고 나는 결혼하겠다. 그래. 김준하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최충의 장남이 열 받아 안 받아. 자기 집 노비하고 결혼하겠다니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 집안이 고려 저기 왕씨 집안보다도 더 이게 끝판 저기 날리는 집안인데, 내 딸이 그런 집안, 내 딸이 우리 집안 노비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미쳐 안 미쳐. 미쳐버리지. 근데 주변에서 얘가 대단하다고 해가지고 김준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김준이 이게 우리가 몽골 때문에 당나라에다가 이거를 저기 성을 쌓는 걸 알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쌓냐면 요나라 신범 때부터 쌓아요. 왜냐면 요나라도 똑같아요. 요나라도 얘네도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바다라는 걸 그냥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애들이야, 요나라 애들이. 나중에 이쪽을 정복해서 이제 이게 하는데, 원래 요나라 애들이 그 내륙 국가 애들이에요. 저기 어디 여기 몽골하고 옛날 발해하고 저기 그 당나라 쪽 해가지고 거기 국경을 맞대는 이게 내륙 국가예요. 그 얘네들이 원래 그리고 이게 목축업으로 먹고 살던 아주 가난한 국가예요, 요나라가. 거란족이라고 그러죠. 뭐 거란족이나 몽골족이나 서고 다니는 거 비슷비슷해. 얘네들 요나라 애들이 처음에 그 몽골 애들 때문에 게 아니라 요나라 애들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그때부터 김준이 먼저 이거를 갖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나라하고 이제 저기 여기 고려 요나라를 치기 위해서 저기 이제 멀리서 오는 저기 이제 몽골군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요나라를 갖다가 이제 이거 금나라하고 멸망시키나? 이게 하여튼 잘 금나라하고 멸망시키나? 금나라하고 멸망시키나? 아닌가? 하여튼 그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요나라가 멸망을 해요. 맞네. 그지. 발해가 있었고, 원래 발해하고 고려는 사이가 좋았어요. 옛날에는 군신 국가라 해가지고 저기 형제 국가였나 그때는. 형제 국가처럼 이렇게 통일신라 때부터 발해가 형제 국가처럼 지내고, 고려 때도 서로 싸움을 안고 이렇게 지내요.
그리고 서로 국경을 잘 맞대지 않았던 걸 알고 있어요. 그 중간에 일부러 부족 국가처럼 그걸 남겨놔요. 예전에는 큰